운전자 10명 중 7명이 고유가의 재정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69%가 올여름 치솟는 휘발유 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응답자와 18세에서 34세, 35세에서 54세 사이 운전자는 휘발유값 걱정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았습니다. 운전 횟수를 가능한 줄이고 있다는 운전자도 75%에 달했고 절반은 기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올 여름과 가을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정유 공장들이 폐쇄돼 휘발유 가격이 지금의 예상치보다 높은 2달러 50센트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값은 2달러 1.6센트였으며 알버타주가 1달러 88.6센트,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2달러 15.4센트, 온타리오주는 2달러 1.3센트였습니다. 캐나다대의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 주 후반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가운데 온주만은 휘발유 가격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온주 정부가 7월 1일부터 휘발유세 일부를 삭감해주면서 캐나다대의 리터당 가격이 1달러 95.9센트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며 토론토 외곽 지역은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휘발유세 삭감 효과는 7월 몇 주간은 이어지지만 다시 오르면서 8월엔 2달러 25센트를 넘어설 걸로 전문가는 내다봤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메트로 밴쿠버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5일 역대 최고인 2달러 37센트를 찍은 뒤 2달러 10센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운전자 모두가 다시 오르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석유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정유업계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여행 급증, 고물가 등이 유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고유가의 소형차나 전기차 구입을 고려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4%가 소형차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36%는 전기차 구입을 대안으로 생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인 2세 장처리 소송 전문 로펌 대표가 온타리오주 고등법원 판사에 임명됐습니다. 온주에서 한인이 고등법원 판사에 지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 고등법원 판사는 주 법무장관과 대법원장, 고등법원장 등 법조계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연방법무장관이 지명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데이브 라메티 연방법무장관은 찰스 장 대표를 밀튼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사 추천과 심의 과정은 전문성과 업적, 법조계의 평판, 도덕성 등을 놓고 고도의 객관성과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론토 출생으로 맥길대 졸업 후 웨스턴 온타리오대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은 장 판사는 토론토 로펌을 거쳐 소송 전문 로펌 대표를 지내며 상업 분쟁과 건설, 고용 문제 등을 맡아왔습니다. 2009년 민사소송 전문 자격을 취득한 장 판사는 한인 청소년 단체인 글로벌 유스 리더스에서 7년 동안 사무총장으로 봉사하며 청소년들의 진로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년이 75살로 사실상 종신직인 고등법원 판사는 신분과 지위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올해 48세인 장 판사는 연방법에 따라 지명된 두 번째 한인 판사로 앞서 지난 2015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그레이스 최 판사가 한인 최초로 고등법원 판사에 지명된 바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세니치에서 어제 오전 11시쯤 무장한 남성 2명이 몬트리올 은행을 습격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은행을 나서던 무장한 용의자 2명이 경찰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누가 먼저 발사했는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총격전에서 용의자 2명은 현장에서 사살되고 세니치 경찰관 3명과 빅토리아 경찰관 3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1명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간인 사상자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에 들어간 경찰은 더 이상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오후 6시경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이날 용의자 차량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당국이 폭발 장치를 조사하는 밤새 사건 현장 주변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BC주 독립수사팀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경찰은 현장에 담긴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은행 근처에 있었던 주민들은 쉴 새 없이 총소리가 들렸다며 50여 발 가까이 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월요일 낮 1시쯤 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 차이나타운에서는 은행에 침입한 괴한이 직원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한국계 배우 산드라우가 캐나다 훈장인 오더 오브 캐나다 오피서에 임명됐습니다. 오더 오브 캐나다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거나 학술을 발전시키고 타의 모범이 되는 등 공적을 남긴 캐나다 국민에게 수여하는 최고 명예 훈장입니다. 산드라우는 그레이 아나토미와 킬링 이브 등 여러 작품을 통해 캐나다를 전 세계에 알리며 성공한 점을 인정받아 매년 최대 60여 명에게 주어지는 오피서 훈장을 받게 됩니다. 오 씨를 포함해 오피서 훈장 14명 중엔 트랙 챔피언 도너반 베일리가 포함됐으며 이외에 훈장 최고 등급인 컴피니언 훈장은 4명에게 주어지며 67명에겐 회원 훈장이 수여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1967년에 시작한 오더 오브 캐나다는 여왕을 대신해 연방 총독이 부여합니다.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후드걸스의 오작동 우려로 패스파인더 SUV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차량은 2013년에서 2016년형 모델로 보조 후드 레치에 먼지가 쌓여 자동차의 후드가 제대로 닫히지 않는 오작동이 일어나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등 운전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캐나다 3만 7천 대를 포함해 북미에서 30만 대 이상이 대상으로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통지문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닛산은 이들 차량의 후드 걸쇠를 검사한 뒤 문제가 있는 경우 교체해 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욕지역 경찰이 워커를 밀고 가던 할머니를 성추행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달 14일 오후 4시경 반 지역의 스틸스 애비뉴와 휘트니 플레이스 인근에서 워커의 의지에 걸어가는 91세 할머니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접촉을 했고 이에 놀란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이후 범행 현장 주변 폐쇄 회로를 조사한 경찰은 용의자가 여러 번 회전하는 등 껄렁껄렁하게 걷는 장면을 공개하고 당시 검은색 마스크와 옷을 입고 있던 167cm 신장의 흑인 용의자를 찾고 있다며 현장 목격자나 용의자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월요일 새벽 3시경 해밀턴 발튼 스트리트 이스트 353번지 인근에선 46세 성매매 여성이 심한 성폭력 피해를 입어 중태에 빠졌으며 경찰이 검은색과 흰색이 있는 옷을 입은 젊고 마른 흑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 번화가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경 영과 던다스 이튼 센터 북동쪽 코너에서 남성 한 명이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고 경찰이 가해자를 붙잡아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밤 10시 반쯤엔 오타와 뱅크 스트리트과 헤런로드 근처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여성 2명이 숨지고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남성은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명령을 거부하다 경찰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 여성도 경찰 총에 맞기는 했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주 독립수사팀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한 이웃은 피해자 집에 10대 여학생 2명과 이들의 엄마 그리고 애완견이 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존 호건 수상이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호건 수상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료진 덕분에 인후암을 완치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날이 갈수록 체력이 점점 더 떨어져 앞으로 남은 2년과 미래를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며 사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63세로 암 치료 후 지난 2월 복귀한 호건 수상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최근 로얄 BC 박물관 재건축에 8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가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고, 또 인플레이션 위기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호건 수상은 경선을 거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수상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